호호 책방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앞두고 많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마음이 부풀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름 휴가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편집팀의 공로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라는 아름다운 멘트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님은 본인 어떤 휴가 계획에 부풀어서 본인 자랑을 하였지만 저는 이 모든 공로 편집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여름 아이템은 바로 자전거인데요. 제가 여기 파주에 촬영하러 오는 김에 제가 파주에 와서 자전거 중고거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저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재호님이 중고거래로 구입에 성공한 자전거를 어디 싣고 가야 되는지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차이입니다. 재호님은 오늘 자전거와 함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자전거와 함께 파주에 있게 됩니다. 이내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여름휴가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템인 것 같은데요. 태블릿하고 책 준비해서 여름휴가 맞이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호호 책방도 보고 책도 함께 읽으면서 가면은 너무 멋진 휴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휴가 같죠? 저는 호호 책방의 책방지기 조이네입니다. 저 새로운 야망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휴가 같죠? 여러분들 저희가 나름대로 시기 특성을 가지고 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름휴가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바다, 소녀 혹은 키스라는 여름 냄새 물씬 나는 작품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작품은 최상희 작가님께서 쓰신 작품인데요. 저희가 또 최상희 작가님 너무 좋아하죠. 그 최상희 작가님은 청소년 문학을 쓰는 작가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직까지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최상희 유니버스에 발을 담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최상희 작가님과는 또 소중한 인연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 호호 책방을 있게 해주신 분이시죠. 바로 저희가 촬영했던 1회 영상이 최상희 작가님의 닷다의 목격이었고요. 저는 닷다가 목격하는 동안 제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다녔었는데 어쩌다 보니 유튜버 오늘 2회를 찍자 이런 마음으로 춘천에서 달려온 국어교사 윤지호입니다. 이 안에 좀 그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표제작이 닷다의 목격인데요. 예전 모습이 떠올라서 또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상희 작가님 통해서 SF의 세계에 눈 떴는데요. 이번 이 바다 소녀 혹은 키스 이 책도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최상희 작가님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정말 최상희 작가님 짱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4월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었어요. 지구행성에서 너와 내가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지석이가 제주도로 가게 되는 여자친구인 세범이에게 선물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작품을 볼 때도 이 책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와, 지석이가 세범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했는지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더 그 책이 풍성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줬었고요. 정말 읽으면서 최상희 작가님의 그 구성과 상상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표지 보시면은 보기만 해도 휴가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고래도 있고 파란색 바다도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휴가 갈 때 가져가서 읽으시면은 정말 달콤하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면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휴가에 딱 맞는 힐링이 되는 그런 소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번에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집 안에 정말 좋은 작품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릴지를 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논의를 했어요. 힘들게 2개를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 방주에 대해서 재호님이 특히
이걸 꼭 소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방주도 첫 번째 실린 작품인데요. 첫 번째 작품부터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었고, 일단 이 소설에서는 여기 나오는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실의에 빠진 남편과 이제 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집 마당에 막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가 일종의 방공호이고요. 이 방공호를 여기서는 이제 방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남편과 그러니까 아빠와 나죠. 아빠와 나는 뭔가 이 방주에 주기적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세상과 이제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도 독특한 온세계라는 여학생이 이제 전학을 오게 되고요. 이 여학생 또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이 방주가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잘 보여주지 못한 공간인데요. 이 여학생이 온세계라는 여학생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여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가 이제 방주를 열고 나오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의 주인공들은 소설의 제목처럼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재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이 방공호가 아빠에게 구원과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아내를 잃은 상황에서 외부의 위험에 하나도 노출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아빠에게는 이런 방공호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런 방공호가, 우리를 지켜주는 방공호가 구원인 반면 주인공 나는 온세계라는 외부 인물과 같이 이 방주를 공유할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 두 사람의 온도 차이가 되게 특별하다. 각각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세계가 방공호를 구경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왜 울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영희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고 나서 작품을 한번 다시 봤는데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37쪽인데요.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는 것이었다. 굳건한 방주처럼 내 안에 견고하게 숨겨둔 두려움과 슬픔. 그것이 허물어진 다음을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늘 그래왔듯이 입술만 꼭 깨물었다. 그때 흐흑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내가 아니었다. 세계가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는지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울고 있었다.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처럼 두렵고 서럽게 울고 또 울었다.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이 방주라는 공간이 아빠 그리고 나 그리고 세계에게 정말 마음껏 실컷 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무너지듯이 우는 장소가 이 방주 안에서였고, 나와 세계가 서로 자신을 두렵게 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실컷 울 수 있는 장소도 이 방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군가를 잃거나 무엇을 잃었을 때 정말 실컷 충분히 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러면 그러한 감정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 방공호 안에 숨겨져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꺼내어 놓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무너지듯이 울 수 있는, 충분히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방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내님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유심히 봤는데, 굳건한 방주처럼 내 안에 견고하게 숨겨둔 그 이내님의 야망이 플래그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내님이 방금 전에 읽어주신 그 문장이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냐면요, 독자님,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표지를 파란색과 분홍색의 콜라보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내님의 야망이 정말 범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로. 그것까지 아닌데 그렇게까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내님의 새로운 야망을 또 발견했어요. 그럼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에 있는 것이죠. 제가 되게 SNS를 유심히 살피거든요. 그런데 사계절 출판사의 쇼츠에 이내 클로즈업이 가장 많아요. 왜냐?
그녀가 항상 책을 들고 표지를 소개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책 표지를 더 자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속을 이내가 챙기고 있었다. 전에 이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소설은 눈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자 이제 너 그런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하고 누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야말로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구덩이가 안전한 방공호가 아니라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야말로 정말 진정한 방공호, 진정한 방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아빠의 그 탈출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저 혼자 상상을 해보면 왠지 아빠도 나중에는 이 방주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되었는데 이제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나가 어떤 연대하는 슬픔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왠지 아빠도 같이 탈출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나올 만한 얘기잖아요. 맞아. 거기 나왔으면 이런 아빠가 이렇게 막 보도가 됐을 텐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잘 자요 너구리라는 소설의 사연인데요. 교통사고 때문에 10년 동안 잠들었다가 일어나요. 대단하죠. 그런데 깨어난 건 축복이지만 그 사라진 10년이 존재하는 그 공백 상태의 청년이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5살 때 발레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하다가 아버지가 실직하는 바람에 발레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친구 또한 10년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둘은 매일 밤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정을 쌓아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잘 자요 너구리입니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두 분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최상희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동물이 너구리이기 때문에요. 닷다의 목격에서도 너구리가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도 또 너구리가 등장합니다. 저는 최상희 작가님의 소설이 좋은 이유가 저희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방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뭔가 슬픔을 연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상희 작가님의 소설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그 슬픔을 연대하는데 그 연대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이 뭔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방법이 아니라 아까 영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슬픔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슬픔 곁에 슬픔이 있을 때 치유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줄거리 요약해 주신 것처럼 발레를 하다가 그만두게 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사는 소녀와 그리고 10년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난 잃어버린 10년을 살아갔던 그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둘이 만나면서 그 잃어버린 10년이 정말 더 이상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치유되고 정말 축복받는 10년이 되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재훈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방주 이야기를 좀 전에 드렸고 잘 자요 너구리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작품 다 뭔가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연대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경험을 사실 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교통사고로 이제 10년 동안 잠들었다 깬 것과 진짜 발레를 어떤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은 정말 다른 경험인데 그 전혀 다른 경험인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이나 상실감이라는 감정으로 모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들이 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나와는 다른 경험이 가져온 그 경험에 대한 감정, 그것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두 작품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멋지고 좋아요.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 굿바이 진아라는 작품이 같이 실려 있는데 굿바이 진아의 명태가 등장해요. 그런데 저희 잘 자요 너구리에도 명태가 등장하거든요. 그 최상희 작가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작품들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이 여기 있었는데 다른 데 또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꽤 커요. 저희가 여기 잘 자요 너구리도 아까 재호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다음 작품집 닷다의 목격에서 되게 주요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하시는 재미를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이 유니버스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잘 자요 너구리라는 작품이 다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인상 깊은 문장을 하나씩 뽑아봤는데 그 이유를 그럼 이내님부터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66조
게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찌기 시작한 기간의 10분의 1 동안에는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살이 쪘다면 36일 정도는 죽어라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실현한 다음에는 사귄 기간만큼 헤어진 사람을 잊어버릴 수 없대요. 한 달을 사귀었으면 한 달, 1년을 사귀었으면 1년 동안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회복의 최소 시간이래요. 그래? 발레를 잇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이 나와 여자애의 대화 부분에서 이 여자애가 말했던 발레를 잇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문장이 굉장히 먹먹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좋으면서 되게 먹먹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 질문에서 느껴지는 소녀의 그 복잡하면서도 먹먹한 감정,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잃고 그것을 또 잊어야 하는 사람의 감정이 너무나 잘 전달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고요. 우리가 뭔가를 잃고 나면 여기도 나오죠. 회복의 최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회복의 최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 또 스스로도 그걸 보장받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또 그러한 회복의 최소 시간이 없게끔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걸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내님의 야망 3종 세트를 뭘 발견하셨어요? 일단 이 바다색 블라우스, 2탄 분홍색 형광펜, 3탄에는 그 살짝 아까 연기가 들어간 나도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그게 회복의 최소 시간이래요. 그래? 발레를 잇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거울 보면서 5번쯤 읽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내님은 대화가 들어있는 낭독은 금지예요. 사실 인상 깊은 문장을 제가 고르지 않고 이내님이 이 문장을 읽어달라. 네, 맞아요. 야망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재호님이 좋다고 블로그에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재호님이 꼭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호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내 라이팅을 이내 라이팅. 그래서 조심하자. 네네. 이내님이 읽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69쪽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그랑주 때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피나는 연습? 풋. 뭔데? 그랑주 때 전 동작을 잘하는 거예요.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았다가 여자애가 몇 번 스텝을 사뿐사뿐 밟으며 말했다. 그 힘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단숨에 자 봐요. 이 부분을 골라보았는데요. 제가 여기를 읽고 발레를 잘 모르니까 그랑주 때가 어떤 동작인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도약을 해서 약간 날아오르는 것 같은 동작이 그랑주 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냥 매일 열심히 성실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저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어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단계를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전 단계, 그 전전 단계, 그렇게 한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네. 모두 발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저도 발레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고른 것도 발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68쪽이고요. 여자애가 발레를 포기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레를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듯한 말을 살짝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 발레 같은 거. 좋아했잖아 진심으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살면서 힘쏟는 일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 무수하게 많은 일 중에 제가 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한두 개가 될까 말까 한 거죠. 그런데 100개 중에 한두 개가 됐을 때 우리가 안 된 99개를 보고 괜히 시작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 괜찮아. 그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 자연스럽게 클로징으로 넘어가 보자면 저는 최상희 작가님의 그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주제의식이 이런 나, 이런 너. 무수히 실패하지만 이런 나와 내가 나란히 서서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지? 그래도 나아질 수 있지?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가
5월 말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창밖에서 나뭇잎이 부딪히면서 쌀랑거리는 소리가 저희 귀에는 들리는데 이 시청자님께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창밖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뭇잎은 되게 작은데 이런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시원한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삶을 즐겁게 만드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상희 작가님 책을 열렬히 권해드리며 이번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